부스터러입니다. 저는 타로살롱이라는 어플에서 여러분께 10분 무료 상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개인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타로살롱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공수 타로마스터 찾아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딩은 지금 현재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입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그리워할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히 생각나는 분이 없으시면 그냥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고 뽑으시면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날 그리워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내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진짜 나랑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혹은 걔 설마 아직까지도 나한테 미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좀 드시는 그런 인연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카드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여러분의 무의식에 집중해주시고 카드를 한 장 뽑아주세요. 네,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사실 여러분하고 상대분은 굉장히 오래 만나셨었나 봐요. 아니면 되게 행복했던 시절에 우리가 함께 했었어.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었고, 너무 지금 생각해도, 와, 진짜 풋풋하고 좋았지. 학창 시절을 함께 하셨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 가장 좀 편안하고 행복한, 나한테 가장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 진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하고, 같이 산다면 이 사람하고, 이런 느낌으로 만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양쪽에 6개의 컵카드가 뜨는 걸로 봐서 여러분도 상대분도 서로를 그렇게 떠올리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 있으셔서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너무나 명확하게도 여러분이 떠올리고 있는 바로 그분도 여러분을 굉장히 절실하게 좀 떠올리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좀 슬픈 게 뭐냐면 상대분이 상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좀 여의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해도 이렇게 옆으로 고개를 다 돌리고 이렇게 휙 돌리고 있잖아요. 약간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회피가 본인이 원해서 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목이 이미 묶여버린 상황이고 내가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내담자님이든 상대분이든 여러분이든 상대분이든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시거든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타이밍적으로 우리가 서로 재회를 생각하는 타이밍이 좀 어긋나거나 아니면 다시 만나도 좀 비슷한 굴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서로가 안 맞아서라기보다는 상대분의 상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우리를 편하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단 봤을 때 여러분하고 상대분은 단 둘이 알던 사이도 아니었던 것 같고 가족들끼리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막 결혼할 수준의 사이라든지 아니면 그만큼 굉장히 뭐 서로가 되게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얽혀있는, 조직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좀 많이 얽혀있는 약간 공공연하게 쟤네는 뭐 결혼하겠지, 쟤네는 같이 살겠지 나중에, 이런 느낌의 관계를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분을 계속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불안불안한 거죠. 아직 안 끝났을 텐데, 아직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우리가 불안불안한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다 안고 갈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난 네가 너무 만나고 싶은데, 너무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상대분은 자기 눈앞에 놓인 것들이 해결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분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되게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것들이 뭔가 눈앞에서 진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분이라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가 좀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인내보다도 상대분의 인내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상대분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기 걸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에게 놓여있는 일들을 어느 것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눈앞에 놓인 것들을 이겨내기
보이기 위해서 정말 모두가 날 공격하는 것 같아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시간들을 좀 지내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도 소울 패밀리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상대분 사이에 지인들이 있다면, 굉장히 친한 우리의 패밀리 같은 그런 가족 같은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다시 이 관계를 조금 다져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대분의 상황이 무조건 해결이 돼야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이해하면서 맞춰갈 수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분이 이 어려움들을 좀 헤치고 다가오시기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릴 거라고 좀 여겨져요. 그래도 어쨌거나 레드몬드 카드가 주는 조언들이 너무나 명확하게도 어차피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놓여있고 우리는 어떤 애정적으로 엮여있는 사이일 뿐더러 쉽게 끊어지기 어려운 굉장히 행복하고 축하할 만한 어떤 그런 관계가 좀 놓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대분은 지금은 조금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시기들, 우리가 조금 서로 만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보기 어렵거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마치 다시 정말 귀소 본능처럼 서로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담자님이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면 연락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라는 조언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쨌거나 상대분이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걸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고, 내가 너 기다렸었어 라고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는 서로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자잘한 감정 싸움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상대분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예민해져서.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관계 자체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우리가 정말 이기지 못하고 좀 힘들게 헤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시 만나야만 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는 시간이 일단 해결해주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대신 여기서 이 조언 카드가 얘기해주는 대로 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람과 엮여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좀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을 좀 지지하고 있고 내가 돌아오기를 조금 원하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나의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보는 게, 우리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이어준다라기보다는 나의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내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이야기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네, 그렇네요.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든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왕부석처럼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서로 소통이 될 날이 그렇게까지 머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사이의 관계가 크게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어쨌거나 언제가 됐든 간에 무조건 다시 만나게 되시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인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인지를 하고 계셔도 훨씬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하고 상대분은 단지 상대분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이분을 좀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그 와중에서도 좀 불안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약간 더더욱 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카드 리딩 마쳐보고요. 이 관계 자체가 사실 오래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카드를 뽑아서 들어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거는 이 카드에서는 너무 명확하게도 우리가 조금 꽤나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오래 지속이 되어 있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우리에게 쌓여있는 추억들이 되게 많고 그 사이에 얽혀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많은 의지를 했던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신 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적합한 리딩인 것 같아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오픈해볼게요. 네, 일단은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여러분하고 상대분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애증이에요, 애증. 여러분도 누군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이 지금 서로는 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서로 눈치를 보는 관계지 붙어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니까 옆에 있지는 않겠죠. 전체적으로 두 분 사이에는 좀 구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 친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 관계 자체가 좀 제대로 흘러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여겨지고 사실은 이랬을 수도 있어.
주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둘이 사귀는 동안 혹은 만나는 동안 너무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게 흘러가지 못했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설들과 다른 사람들의 눈빛들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지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불안불안한 그림들 있잖아요. 이거 심지어 칼 위에서 외줄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칼 위에서 책을 읽고 있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우리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상대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상대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엄청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은 그림이에요. 이게 밀당인지 아니면 나보고 엿먹으라는 건지 열받으라는 건지 킹받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왔다 갔다 정신없게 만들면서 그것들이 그리고 또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라기보다는 나를 쥐고 막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는 와 대박이다. 우리 진짜 서로에게 행운인 사람들이다. 내가 어떻게 널 만났지? 우리 운명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면서부터 우리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좀 애증의 관계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외모적인 부분이나 서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기가 되게 많으신 스타일인 것 같고 상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기쟁이. 그 인기쟁이 인싸 둘이서 놀래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관계에 얽혀있는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을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분의 주변에 상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상대분도 여러분한테 야 다른 애들이랑 뭐 술 먹고 하지마 이런 느낌? 서로가 서로를 좀 통제하려다가 잘 안 된 것 같은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기분 나쁜 점은 또 다 있거든요. 서로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약간 그거 얘기하면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둘 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좀 파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격해지고 여러분은 솔직히 좀 되게 안정적이고 가만히 계시면서 상대분이 너 대체 뭐 하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느낌인데 상대분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상대분 자체가 인기는 많으셔도 연애 경험이 많은 스타일은 좀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쳐가면서 만나는 인연들은 많았는데 진지하게 만났던 사람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비교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먼 곳을 바라보실 수 있으신 분이고 신중하시고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조금 더 정신연령이 높으신 분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을 때는 상대분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으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분이 날 그리워하는지 궁금하시긴 하겠지만 굳이 나서서 이 사람을 붙잡고 싶거나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분이 어떻게 사나 좀 궁금해서 예를 들어 상대분의 뭐 SNS 같은 거를 좀 가끔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변에 소식을 좀 물어본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는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매달릴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상대분은 여러분께 다시 다가올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다시 다가와도 문제는 뭐냐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주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망나니 같은 사람을 잡지를 못하시면 사실 이 관계는 진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친구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야지 우리 사이에 쌓여왔던 어떤 업보에 대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관계 자체가 서로가 서로한테 매력은 너무 치명적으로 느끼는 상황이지만 이상하게 매력을 느끼면 느낄수록 서로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반어적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냥 우리가 일부러 그런다라기보다는 상황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약간 집착하게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마음에 드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자꾸 말해서 상대방을 이제 구속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여겨지네요. 여러분하고 상대분은 서로가 서로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잘 맞는 짝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두 분 다 여러분은 좀 정적이고 상대분은 너무 날뛰는데 두 분 다 인싸에다가 인기쟁이 같으시거든요. 근데 상대분은
저는 진짜 인싸 같은데 여러분은 내가 인싸라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막 누군가랑 노는 걸 좋아하시는 건 아닌데 그냥 파리가 자꾸 꼬이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인싸라기보다는 그냥 인기가 많으신 스타일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도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러분이든 상대분이든 이 관계에 있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 휘어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의 문제는 이 관계를 그냥 손 놓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날뛰고 있을 때 들어왔을 때 확 붙잡아서 야 그냥 우리 만나고 너 이렇게 해 라고 좀 뭔가 지시사항을 내려주셨을 때 상대분이 그거를 알아먹을 때까지 여러분이 좀 기다려주시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끔 여러분이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좀 주도하시는 게 옳겠다. 내가 많이 고민해보고 나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것들을 토대로 이 사람을 좀 붙잡아서 잘 다독여서 만나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상대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이 이 관계를 그냥 친구로 만나는 게 낫겠어. 난 너랑 불편해서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만나겠어 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아직 나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앞으로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 관계가 애매한 관계로 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친구라도 하시는 게 나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머릿속에 쌓아온 경험과 빅데이터가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토대로 좀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지네요. 사귀든 아니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자고 하는 대로 상대분은 결국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행동하시는 게 상대분이 날뛰게 두지 마시고 먼저 행동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두 번째 카드 리딩 마쳐보고요. 여러분의 상황하고 너무 좀 다르다라고 여겨지시면 다른 카드 리딩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세 번째 카드 고르신 분들 카드 한번 오픈해볼게요. 저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펜타클. 엄청나게 신중하신 분인가 보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럴 거면 꺼져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너 그딴 식으로 굴 거면 야 너 꺼져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네, 일단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명확하게 있고요. 이 사람하고는 우리가 어렸을 때 좀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던 사람.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많다면 우리가 뭐 대학 시절, 고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 이럴 때 조금 함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어떤 명확한 진전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애매하고 친구 같은 관계인데 친구는 또 아닌 관계로 계속 지속이 되어 왔을 수 있겠다라고 여겨져요. 상대분이 뭔가 표현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미숙해서 이게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건지 대체 뭐야? 나만 계속 노력하고 너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드셔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상대분의 이 진전 없고 느리고 짜증나는 흐름을 이렇게 칼로 뿌개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칼을 여러분이 여기다 던져버리신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주워 오셨잖아요. 여러분 손에 딱 쥐고 계시잖아요. 이렇다라는 것 자체가 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의 흐름이 여러분께로 넘어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지금 카드들의 흐름 자체가 뭔가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관계 자체는 한번 끊어지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관계를 너무 질질 끌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사활을 좀 거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나랑 만날 거면 만나고 만나지 말 거면 만나지 마.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너무 소심하고 너무 작아요. 사람 자체가. 이렇게 좀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 신중하고 생각이 너무나 많고 좀 약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자체가 세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그렇죠.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좀 지속이 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건강하고 진전 있는 관계라기보다는 이 작은 감정이 뭔가 이젠 좀 메말라가고 좀 갉아먹혀지고 있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냥 지속이 되다가 말았으면 그냥 추억으로 남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너무 노력하셨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여지를 주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뭐야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이 관계를 잘라냄으로써 아예 이 관계를 한번 파토를 내버림으로써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데 그 챕터가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별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희망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그림, 좋은 미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별 카드가 사실은 이분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기 좀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몇 년을 매여 있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이 관계가 여러분이 들게 된 이 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잘리게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이 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되시는 게 새로운 가능성을 좀 열어줄 수 있는,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질질 끌려왔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웠는데 새로운 안쪽으로 새로운 동굴로 한 발을 내딛기가 너무나 무서웠는데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그림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상대방 같은 경우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건 맞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을 하려고 하질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그냥 이대로 눌러 앉아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 생각은 하지만 뭔가 여기서 어떤 뭐 더 해야 되나?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는 관계가 되어야 할까? 나는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은데? 근데 이 관계가 사실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되게 무책임해 보이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선을 그어버리는 거, 사귀든지 아니면 아예 나랑 연 끊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심으로써 다음 챕터가 열리는데 그 챕터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든 아니면 이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든 어떤 쪽이든 여러분께는 너무나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한테 점점 감정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도 이미 감정은 어느 정도 좀 배제가 됐고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좀 가능해 보이시는 상태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난 후회는 없어. 이제 난 너랑 그만하려면 그만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되시는 그 방향이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분이 너무너무 느리고 너무너무 어리숙하고 이런 아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는 약간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좀 많이 필요하겠고 어쨌거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선택이 어느 쪽을 향하든 간에 일단은 결정하실 때가 오셨고 그 결정에 따른 어떤 결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더 좋은 방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만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세 번째 카드 리딩 마쳐보고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카드도 한번 뽑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왼쪽에서 네 번째 마지막 카드 오픈해볼게요. 그리워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뽑아서 그런지 아이, 어린 시절, 옛날에 관련된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그렇네요.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이 흐름이 되게 재밌네요. 보이시나요? 어린아이가 지금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된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 자체를 굉장히 순수하고 어릴 때부터 지속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 이 관계를 지속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 같을 때 내가 정말 연애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계라는 것 자체에서 되게 무지할 때 만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졌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남성분, 이게 여성분 저 이렇게 말하진 않을게요. 성별은 좀 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이 사람은 컸고 이 사람은 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순수했던 풋풋했던 그 연애 시절의 추억 혹은 썸 탔던 시절의 추억 혹은 우리가 친구로서 지냈던 그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좀 그리워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시간도 좀 지났고 우리가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정에 너무나 크게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때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분도 많이 안정화가 되어 계시는 모습이고 여러분도 이제 진짜 나는 사랑이 뭔지 알았어. 이제 진짜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난 이제 좀 알 것 같아. 예전에는 좀 덜커덕거리고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상대분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기는 하지만 여러분께 먼저 다가갈 생각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상태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분은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본인에게 마음을 열어올 때까지 내가 여기 앉아있을게. 너 나한테 얼른 와. 내가 너를 따뜻하게 품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분이 먼저 연락을 막 하려고 아등바등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굴레에서 내가 빠져나가서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장애물을 내가 다 이겨내고 다 헤쳐내고 너한테 달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봐서는 여러분하고 상대분 사이에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협상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6개월 뒤에 너 시험만 합격하면 혹은 6개월 뒤에 너 뭐 군대만 갔다 오면 혹은 너 이렇게만 되면 상대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죠. 너가 이렇게만 되면 나랑 다시 만나보자 이런 뜻으로 여러분과 상대분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합의로 인해서 결국에는 풍요의 날을 맞는 그런 순간들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시간까지가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얘가 해주는 말은 딱 그거 같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나의 내적인 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천천히 잘 준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상대분은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계시는 분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접 말로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암시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래 우리는 이 타이밍보다는 다음 타이밍에 만나는 게 더 좋겠어. 일단 이 상황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만나는 게 좋겠어. 근데 이 상대분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상황에 가깝고요. 여러분이 좀 이런 좀 크고 작은 흐름들이 정리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 상대분께 다시 찾아가시기를 좀 기다리시는 상태처럼 보여요. 상대분은 여러분을 정말 끄떡 없이 기다리고 계시고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림이 있죠. 상대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상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기도 하시고 외모적으로도 좀 출중하신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자기 분야에서 되게 능력 있고 하신 분이고 전체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계신 분이에요. 따뜻한 면도 가지고 있지만 추진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인내심까지 가지고 있고 되게 좋으신 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우리 사이에 어떤 모종의 협약이 모종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만 준비가 되시면 되겠네요.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네요. 그냥 그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어쨌거나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관계니까 상대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 네 번째 마지막 카드 리딩 맞춰보고요. 만약에 내 얘기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카드 뽑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랄게요.